자, 이 선생입니다. 이제 이어서 전산회계 1급 60회 으뜸을 이어서 일반 전표 입력 테마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7월 5일 문제죠. 자, 컴컴 상사 주식회사 컴컴 상사에 600만원 제품 6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만 했대요.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대금 중 얼마? 그쵸. 15%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요것만, 그러니까 계약하고 돈을 받은 거, 요것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분개를 들어가면요. 자, 일단 돈 받은 거는 일단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으니까 차변의 당좌예금. 그렇죠. 금액은 15%면 600만원, 15%면 6, 1은 6, 6, 5, 30. 9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90만원 당좌예금, 대변의 선수금. 그쵸? 같은 금액으로 가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컴컴 상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7월 8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7월 8일 문제. 단기 보유 목적 딱 보는 순간 단기 매매 증권 느낌 빡 오죠. 해품의 주식 2000주인데 액면가액이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2000주 하고 2천만원의 구입, 이게 중요한 거고요. 액면가액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주식을 살 때는요, 상대방의 액면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오는 금액, 즉 2천만원 중요한 거죠. 대충 따져보니까 2천만원이 2000주를 나누게 되면은 한 만원 정도 되겠네요. 만원이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수료 비용, 취득하면서 수수료용, 이거 984번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분개할 수 있겠죠. 자,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2천만원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비용을 포함해서 모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수수료 비용. 근데 이제 영업의 비용이죠. 984번. 이게 1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그 다음 볼게요. 8월 18일 보겠습니다. 본사 창고에 화재가 발생을 했대요. 자,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제 재해가 났다는 뜻인데, 보관하고 있던 제품 1,500만원 장부가액이라고 해서 장부가액이 이제 원가가 됩니다. 아까 이제 뭐 원가, 시가 설명할 때 이게 바로 이제 원가가 되겠는데요. 장부가액이 소실되었다. 그럼 날라갔다는 뜻이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사실 뭐 보험에 가입되고 안 되고는 여기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총액법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됐다 할지라도 분계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대변에 제품이 소실됐으니까 날아가는 거죠. 제품. 자, 얼마? 1,500만원만큼이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시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장부 가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고에 화재가 발생돼 소실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 손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재해 손실, 네모 같은 금액이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제품이 본래 계정 이외에 다른 계정으로 갔기 때문에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가 되겠다. 자, 그거죠. 본래 계정이란 게 뭡니까? 제품은 원래 제품 매출 원가로 투입이 돼서 나중에 제품 매출로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그렇죠. 뭐 비용이 된다거나 뭐 그렇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 팔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재고 자산이, 이런 경우에는 타계정 대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8월 20일 문제를 보면은 전자제품 수리부서의 사무용 기기 임차에 따른 보증금. 자, 뭐 말이 긴데 어쨌든 임차에 따른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죠. 주식회사 제룩스에 자,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결국에는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해드리면요. 자, 차변에 자, 임차 보증금 금액은 50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 이제 당좌 수표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 그냥 같은 금액.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제룩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9월 25일 제조부서, 뭔가 500번대 냄새가 나죠.
당월 상여금, 그죠? 자, 예수금을 제외하고 소득세 등 이제 원천 징수를 했다는 얘기겠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세금 떼고 상여금 줬다 뭐 이런 내용이죠. 상여금 총액은 1,500, 예수금은 100. 아우, 이렇게 친절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분계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선은 상여금은 상여금인데요. 이제 500번대 상여금이 되겠죠. 자, 500번대 상여금. 자, 상여금 하고요. 제조 경비 쪽 상여금이 되니까 이제 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은 1,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요. 예수금을 100만 원씩이나 뗀대요. 기분 나쁘겠죠? 아이고 기침이.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뭐 거래처를 걸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다 됐고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9월 27일은 저희 와이프 생일입니다. 아무튼 예, 농담이고요. 농담 진짜예요, 진짜. 예. 자, 일기 확정 신고, 부가세 신고죠. 부가세. 자, 부가가치세 1,454만 8,060원. 이게 납부불성시 가산세를 포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산세 포함된 금액인데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낸 돈이 1,454만 8,060원이라는 뜻이고, 6월 30일 부가세 미지급 세금이 1,427만 4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세금 개정 과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가산세 27만 4,060원은 세금과 공과인데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과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은 미지급금을 냈다는 뜻이니까 일단 잘 모르겠으면 보통예금 낸 것부터 처리를 해요. 보통예금으로 돈이 나간 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나갔다는 뜻이죠. 자, 1,454만 8,060원이 나갔다는 뜻이고, 이 중에 미지급 세금이 1,427만 4천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미지급 세금이, 그죠? 1,427만 4천원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납부불성시의 가산세를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으니까, 자, 이제 뭐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그 다음에 27만 4,060원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합치면 이제 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요거 입력 후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갈게요. 도시가 아니죠. 지금 으뜸이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바꿔서 자, 가보겠습니다. 코드를 바꿔서요. 자, 회사 변경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으뜸으로 갈게요. 으뜸.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7월 5일 되겠고요. 컴컴 상사 600만원과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계약금을 송금받았다 102번 당좌예금 되겠고요. 자, 90만원. 그 다음에 선수금이죠. 선수금은 컴컴 상사 되겠습니다. 컴컴 상사.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8일로 들어가 볼게요. 7월 8일. 자, 7월 8일은 단기부유 목적, 그죠? 단기 매매증권 취득한 거니까 107번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2천만 원을 구입했다 했죠. 액면가액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액면가액은 버리셔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는 액면 금액은 버리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는 액면 금액은 버리셔야 된다. 이거 표현하면 안 돼요. 예. 자, 일단 주의하시고요.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가 984번이죠. 이게 얼마 들었어요? 10만원 들어갔죠. 이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계속 갑니다. 8월 18일이죠. 자, 8월 18일 본사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죠. 이거 제가 재해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재해 손실 금액 1,500,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그리고 적요 8번 타겟정 대체,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8월 20일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 되겠죠. 임차보증금. 자, 그 다음에 제룩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룩스. 자, 금액은 500만원 되겠고요. 대변에 당좌투표 발행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9월 25일로 갈까요? 9월 25일은 상여금 세금 떼고 나머지 줬다 그랬죠. 자, 이제 상여라고 검색해 보시면 상여금이 이제 이쪽에 보시면 저 확대해 드릴게요. 제조 원가적 상여금이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상여금이 500번대 상여금과 800번대 상여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505번 상여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요. 금액은 1,50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 세금을 뗐죠. 100만원. 나머지가 보통예금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문제 27일. 자, 우리 와이프 생일. 자, 미지급 세금이 되겠고요.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24274, 14274. 그 다음에 나머지가 817번 세금과 공과. 이게 274060. 이렇게 가지면 되겠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납부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미지급 세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자, 이게 자, 보시면 부가세 정리분계라는 게 있어요. 지금 배우실 내용은 이제 부가세 정리분계인데요. 뭐 이미 이제 매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출하게 되면 이쪽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쌓이죠. 그다음에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예. 그죠? 보통 이제 이쪽 위치에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이것은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빼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납부세액이 나오죠. 즉, 납부세액에 대한 분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쭉 봤을 때, 납부세액을 구하는 부가세 정리분계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걸 정리분계라고 하는데,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갔으니까 차변으로 이제 옮겨서 정리를 해줍니다.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 예금이 이제 대변에 가서 정리를 해줘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쪽에 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일단은 납부세금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세금이 나온다. 그럼 이게 환급이 되는 거죠. 환급. 자, 그래서 일단 납부세금이 나왔을 때를 가정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금액을 좀 집어넣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 금액이 예를 들어 100원이다. 대급금은 80원이다. 그럼 여기 이렇게 오죠. 100원. 그다음 여기 이렇게 오죠. 80원.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럼 낼 세금이 딱 20원 남죠. 이걸 뭐로 보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미지급 세금이라고 잡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제시됐던 1,427만 4천원이란 돈 자체는 결국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면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라 해서 이제 부채가 감소하게끔 되겠죠. 그쵸? 미지급 세금. 그죠? 이때 이제 금액은 20원. 요 금액이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원만큼이 이제 그쵸? 이쪽 20원. 이게 이제 보통예금에서 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산세가 들어간다면 이쪽에 가산세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고, 만약에 공제감면이 된다면 이쪽에 또 공제감면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공제감면은 여기가 아닙니다. 예, 여기가 아닌데.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 예, 뭐 그런 얘기예요. 공제감면 여기서 처리합니다, 보통. 예, 근데 뭐 문제 형태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만 봤을 때 이제 우리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요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예, 결국에 이제 매출세액, 매입세액, 정기분기 이렇게 된다는 거. 요런 문제는 뒤에서 좀 나오니까요. 자, 여기 요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60회까지 다 풀어봤고요. 다음 회차 59회를 가보겠습니다. 59회. 자, 59회. 나은을 보겠습니다. 나은. 자, 회사 코드도 나은으로 바꿔줄게요. 자, 나은. 7월 1일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해서 3일 화재 보험에 자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인데 이게 화재보험에 3일 화재보험에 화재보험을 들었대요. 화재보험을 들었대. 전에 어이가 없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이 7월 1일인데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치를 지금 가입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자 48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통은 이걸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돼 있죠.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 선급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소모품비 회계처럼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 있잖아요.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운데를 좀 사선을 좀 긋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쭉 이렇게 긋고요. 자, 이쪽을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쪽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은 이제 자 만약에 이것을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냈을 당시에. 그 다음에 이게 480만원이 되겠죠. 대변에 자 현금 지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48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기말 결산이 되지 않습니까? 기말 결산이 되면 올해에 해당되는 부분만, 자, 올해 해당되는 부분 6개월치잖아요. 그죠? 6개월치만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식해야 될 금액, 이게 이제 공장의 보험료니까 이제 제조경비 쪽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료 인식할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240만 원만 인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선급 비용은 이제 이거만큼 빠져야 되겠죠? 선급 비용은 당연히 240만 원만큼이 빠져줘야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그려봤을 때 우리가 선급 비용으로 남는 자산의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480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게 240이 되겠죠? 240만 원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 손익계산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죠. 아무튼 그냥 뭐 편의상 그냥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거기니까 240만 원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게 비용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자산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은 이제 제가 이쪽은 또 설명 드릴 건데,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비용 처리를 했었다면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차변의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료, 제조경비,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480만 원 모두 비용 처리를 했다는 얘기겠죠. 이제 여기선 제조 원가에 모두 포함했겠죠. 어쨌든 제조 원가도 결국엔 비용이니까 480. 자,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여기 결산이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비용들은 이제 선급 비용, 일반적으로 아는 회계 처리 이제 선급 비용을 오래 안 쓴 거니까 다 썼다고 하면 안 되니까 240 보험료를 이렇게 빼주는 형식으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결산 문제를 약간 응용한 이제 반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래쪽에 제가 그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아요. 이렇게 처리하나 저렇게 처리하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만 보면 이제 이게 정답인데요. 요걸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스타일이었고, 뭐 기말 결산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좀 풀어봤고요. 자, 7월 10일 볼게요. 자, 역시 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뭐 이렇게 퇴직연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확정급여형이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자, 우선 확정급여형 좀 체크를 해볼까요? 확정급여형이라면은 이것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계정 과목을 쓰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500만 원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라고 이미 다 모든 키워드가 다 주어졌습니다. 이번엔 뭐 수수료도 없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분계를 해 보면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줄여서 쓰겠습니다. 그냥 자, 500만 원.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그렇죠, 보통예금 500만 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자, 무난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장이 좀 깁니다. 긴데 뭐 쫄 거 없고요. 그냥 편하게 가시면 돼요. 태안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서산산업으로부터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이제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그러면 건물도 사고 땅도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건물을 부셨다 라고 돼 있죠. 자,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 부지라고 나오는데 부지가 결국엔 토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토지의 가격은 5천만 원이라는 뜻이죠. 부지 구입비. 자, 건물이 있는 부지 구입비 5천만 원 일괄 구입 후 대금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3년간 받아 지불하였다. 이건 이제 결국엔 장기 차입금이 될 텐데, 자, 그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이 또 들어갔어요. 구건물의 철거 비용이 되겠죠. 300만 원과, 자, 토지의 정지 비용. 정지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땅을 평탄하게 만들 때 쓰는 비용이 이제 정지 비용이죠. 그런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겨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다고 됐고요. 꽤나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 문제긴 한데 이건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론적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우선은요, 자, 땅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땅이 있다고 해볼게요. 땅.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토지라고 합시다. 편의상 토지다. 자, 토지가 있는데요. 자, 이 안에 필요 없는 낡은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이제 건물. 이제 건물인데 나 이제 건물을 철거할 거야.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자,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구입했을 때, 자, 이것을 이제 일괄 구입했을 때는 모두 이것은
토지를 구입한 걸로 봐요.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자, 이쪽 건물을 부셨을 때 발생되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건물을,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구건물 철거라 그래요. 괄호고 닫고 구건물 철거. 뭐 건물 철거라고도 합니다만 이제 구건물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긴 해요. 자, 구건물을 철거해 볼게요. 철거했을 때, 자, 1번 하고 2번이 돼요. 자, 뭐냐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수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이 구건물 철거에 따른 수익이고요. 구건물 철거에 따른 수익인데 수익이라고는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철거, 부산물, 매각, 수익이라고 안 하고 매각 수입으로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예, 이게 철거, 부산물, 매각 수입이다. 이런 게 들어가요. 자, 이랬을 때 회계 처리가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구건물 철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됩니다. 예, 가산을 해준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것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서, 예, 당연하게 뭐 예상했겠지만 빼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 여기서 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을 때의 구건물 철거 비용이나 또는 관련되어 있는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것은 모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토지의 취득 원가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가감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취득 원가에서 가감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요. 이제 문제를 조금 이제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 분계를 해드리면은 확실해집니다. 자, 제가 이제 어떻게 분계를 하는지 잘 보세요. 이건 좀 차분차분히 하시면 돼요, 그냥. 자, 우선 이거 까만색 좀 쓸까요? 자, 요렇게, 아이고, 이참 너무 저기 한데. 예. 자, 이제 분계를 그냥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일단 토지의 취득 가격은 그냥 액면 그대로 봤을 때는 요게 봤을 때 이제 요게 5천만 원 일괄 구입하고 돼 있고 대출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한번 끊어가요. 자, 그러면 토지의 가격은 일단 5천만 원으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1차 분계가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3년간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예, 대출 끼고 산 거니까. 자, 장기 차입금이 5천만 원 되겠다. 뭐 여기까지 뭐 이게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의 철거 비용 300만 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건물 철거 비용으로서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 구건물 철거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을 보시면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토지의 정지 비용 320.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정지 비용 320마저도 결국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마지막에 당좌수표를 발행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고민할 게 없죠. 이것은 이제 대변의 당좌 자, 예금이다 라고 보면 돼. 이 두 가지를 모두 당좌수표를 발행 지급했으니까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서는 이제 철거 부산물 매각 수입은 안 나왔기 때문에 철거 비용만 처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차변에 토지가 이걸 모두 합치면 이제 모두 합쳐보면 이제 이것은 이제 5,620이 될 것이고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는데 여기 5,620 양변이 모두 같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번 눈여겨 보시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거.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왜 끝내면 안 되냐면 장기 차입금의 거래처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어디서 빌렸습니까? 돈을? 신한은행으로 빌렸잖아요. 그죠? 장기 차입금 거래처 요거 신한은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따 입력할 때 또 설명드릴게요. 자, 7월 23일 보겠습니다. 단기 보유 목적 또 이미 키워드를 줬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느낌 딱 들죠. 그 다음에 500주인데 장부 금액이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을 1000만 원에 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0만 원만큼 손해를 봤다는 건데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뭐 수수료도 없고 그냥 뭐 아주 노멀한 문제죠. 아주 노멀한 문제니까 노멀하게 갑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분계를 우리가 해 준다면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800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800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1000만 원에 처분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죄송해요. 이익을 본 거죠. 800짜리를 1000만 원 파는데 어떻게 손해를 보나? 이익이지.
이익을 200만 원만큼 봤다. 뭐 이건데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돼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보통 예금으로 이제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200만 원 남는 금액은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만 단기 매매 증권에 따른, 그렇죠, 처분 이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200만 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8월 25일입니다. 매입거래처 주식회사 화성의 외상매입금 1,700만원 중이라고 돼 있으면 일단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1,700만원 보통 예상이 되는데, 자, 볼까요? 정말 맞는지 틀린지. 1,000만원은 3개월 만기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그러니까 외상값을 갚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중에 1,000만원은 어음 끊어주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면제받았다는 문제가 또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다면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중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1,70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만원은 3개월 만기 약소금 발행할 지급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지급 어음이 1,000만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700이긴 한데 그냥 네모칸 치겠습니다. 이건 면제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죠. 누가 가만히 있는데 자산을 공짜로 줬다? 그럼 이제 이건 자산 수중 이익. 누가 가만히 있는데 빚을 갚지 말라고 갑자기 면제해줬다? 이것은 이제 채무 면제 이익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를 걸어줄 때는 이제 외상 매입금 화성, 그죠? 그 다음에 지급어음 거래처도 역시 화성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요것만 풀고 좀 쉬었다 가죠. 자, 대우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될 공채. 자, 우리가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되는 것이 공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대로 보통 사요. 이게 돈을 주는 금액이 액면 금액이에요. 30만원 보통 예금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가치가 사자마자 현재 가치는 공정가치예요. 260만원이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좀, 그쵸, 재밌는 분계인데, 일단은 우리가 자산 취득을 할 때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되는 공채가 있을 경우에 그 공채의 액면 금액과 공정가치 또는 현재 가치의 차이를 갖다가 뭘로 처리해야 되냐면, 이제 취득할 때 어떻게 보면 손실이에요. 근데 취득 부대비용을 처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든지 잘 보세요. 이건 차에 대한 문제가 일단 들어가는데, 우선은 단기 매매증권을 산 거죠. 결국에는, 그쵸, 여기 보시면. 그리고 돈을 준 거는 3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이 이제 30만원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자산의 취득원가는 현재가치 또는 공정가치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26만원 주고 산 건 아닌데 3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사자마자 얘가 26만원의 장부에 계상될 상황이죠. 그럼 나는 지금 4만원만큼 상식적으로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건 취득 손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채를 취득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손해본 부분만큼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준다. 취득 부대비용으로 봐서 차량 운반고로 처리해줘야 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알겠죠? 자, 좋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입력이라네. 이렇게 분개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전표 입력. 자, 주식회사 나은 맞죠? 자, 7월 1일 화재보험에 자산을 처리해야 되어 있으니까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480만원. 현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출금하면 되겠죠? 출금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7월 10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185번이 183번. 184번이구나. 186번이네요. 이해해주세요. 별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186번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통예금이겠죠. 대변의 배수 3번 보통예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월 13일로 넘어갈까요? 7월 13일은 이제 공장 신축 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를 같이 산 건데, 이때 토지의 이제 금액이 우리가 이제 얼마였죠? 5,620만 원이었죠? 분개한 거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대변에 이제
293 장기 차입금. 이거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한테 이걸 다 빌린 게 아니죠. 5천만 원만 빌렸죠. 토지 구입 가격, 순수한 구입 가격.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겨수표를 발행해 지급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 5, 6번도 계속 갈게요. 7월 23일이 4번이죠. 단기부의 목적.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고요. 이건 아주 노멀한 문제죠. 800, 이거 참, 팔았구나. 죄송해요. 팔았다. 대변에 붕괴해놓고서도 참 이래요. 800만원짜리인데 돈을 받기로는 1000만원을 받은 거죠, 지금. 그럼 나는 이제 200만원만큼 개이득을 받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개이득. 그죠? 땡큐. 됐어요. 그 다음에 달이 바뀌었네요. 8월 25일. 우리 또 신나게 7월 25일 하면 다음 시험 한번 다시 봐야 돼요. 다음 시험은 4월 달에 있어요. 4월 6일인가? 아마 그때 있어요. 다음 시험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이번 시험만 생각해요. 이번에 합격한 거 알겠죠? 그리고 4월 달에 전산세무 2급 보고, 그죠? 자, 성공합시다. 힘냅시다. 1700만원. 자, 외상매입금 중이라고 돼 있죠. 화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화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1700만원 중. 대남에 대변에는 3개월 만기 약속보험이니까 이건 플러스 엔터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00만원.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면제라고 그냥 검색하시면 된다 그랬죠? 채무 면제 이익. 자,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6번을 갈게요. 6번. 6번을 보시면, 자, 6번은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공채 구입한 거 있었죠? 자, 이게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고요. 사자마자 36만원이 됐죠? 나는 얼마를 줬습니까? 보통 예금 지급한 것은 이거 얼마죠? 잠깐만. 사자마자 36만원이 아니라 내가 준 게 30만원이고, 내가 26만원이 된 거죠. 사자마자. 미쳤나봐요. 그 다음에 208. 이게 차량운반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같이 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60회랑 59회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58회부터 또 이어서 갈게요.